자, 함세극한에 대한 성질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 공식만 그냥 암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라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자, 얘는 뭡니까? fx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상수는요,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c 알파가 된다. 그리고요, 리미트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는요, 각각 리미트를 붙여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곱하기요, 마찬가지로 각각 리미트를 붙여도 상관없다. 나누기요, 각각 리미트를 붙이면 된다. 단 조건이 뭐냐면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만 우리가 대충 공부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공부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녀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fx도요,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베타가 어떤 값인지 몰라요.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4897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수렴을 했을 때 상수를 곱해도 수렴하는 값이 나오고,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도 각각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고, 수렴하는 것들을 곱하거나 나눴을 때도 수렴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나눌 때는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 그래서 이 개념에 관련된 문제풀이가 기본적인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건 말 그대로 조금만 공부한 친구들, 공식만 암기만 한 친구들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만 실제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돼버렸을 때는 합답형 문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해설지를 보면 발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발례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 수렴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학습하지 않은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문제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이 네 가지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자, 이제는 어떤 계산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인데 이 부분도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강에선가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탈 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자전거 잘 타는 친구는 없습니다. 즉 뒤에서 이제 아빠가 막 잡아주고 하는 모습이 쭉 보이다가 어느 순간 딱 뒤로 돌아갔더니 아빠가 막 손 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자전거 타다가 엄청 많이 넘어졌을 겁니다. 무릎팍도 깨지고 막 이렇게.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무게중심 잡는 방법을 몸에서 터득을 합니다. 자, 넘어진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돼 라는 이론만 가지고서는 자전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꼴일 때, 이런 꼴일 때, 이런 꼴일 때, 이런 꼴일 때는 각각 풀이 방법이 있어. 이거는 이론적인 거일 뿐입니다. 이거를 암기해서 문제 푸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꼴이야? 어떻게 보면 인수분해하는 거지. 뭔가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 배이게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자, 리미트 아주 쉬운 것만 내가 한번 써볼게요. x 더하기 1이다. 그럼 얘는 당연히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프를 그려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프 그려서 확인할 필요는 없지, 이 정도는. 자,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자, x 값이 어디로 갑니까? 1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y 값은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2라고 하는 값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따라서. 그래서 이놈이 된다. 근데 얘를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면 확정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겁니다. 형태, 어떤 형태? 확실하게 정형화된 형태.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 변형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가 1로 가요. x 빼기 1이에요. x제곱 빼기 1이에요. 이거요? 잠깐만요. x가 1로 향해요? 그럼 분모는 뭐로 향해요? 0으로 향하고 있는 거 맞죠? 분자는 어디로? 분자도 0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0분의 0이네요? 그러면 실제로 얘를 약분해가지고 1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숫자 0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부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태가 부정, 정해지지 않은 형태. 이럴 때는요, 꼭 명심하세요. 식을 변형을 시켜야 된다. 즉, 옷만 갈아입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번 쓰는 예지만 선생님이 옷을 갈아입혔다고 내가 영어 선생님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얘를 x 빼기 1, x 더하기 1로 이렇게 변형시켜도 같은 식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x가 1로 향하는 거지 1은 아니거든요. 1이 아니란 얘기는
x 빼기 1은 0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분해서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주어진 주인식은 x 더하기 1 해서 결론은 2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은 답은 똑같지만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뭐 엄청나다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요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y입니다. 그래프가요, 자 이렇게 생겨서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지금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이렇게. 왜요? x가 1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기 1이 됐었던 함수값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은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은 2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극한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얘는 분수식으로 된 분수함수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x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빠져야 된다. 얘는 1차 함수이다. 결국 이 두 함수는 다른 함수가 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한다? 부정형이다. 얘는 확정형이다. 확정형일 때는 식 변형할 필요가 없지만 부정형 때 식을 변형시켜야 되는데 식 변형시켜주는 방법을 이렇게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번을 지금 체크를 해주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번을 좀 먼저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죠. 그죠? 무한대로 가면요. 루트 안에 x제곱도 무한대가 되고 더하기 무한대를 더해도 무한대. 4를 곱해도 무한대. 루트를 붙여도 무한대. 에다가 빼기 2의 x도 무한대니까 1 곱해도 무한대. 그럼 결론적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형태가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딱 보시면 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기호는요, 방금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기호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한없이 커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하나의 설명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얘를 0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식을 변형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뭐 분자, 분모, 뭐 인수분해 이런 생각은 너무 기계적인 생각이고요. 딱 보셨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꾸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딱 보신 순간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 주신다면 분자가 바로 유리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시켜줘라.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시는 것일까요? 4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가 되고 분자는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빼기 b, a 더하기 b. a제곱 루트 날라가니까 빼기 b의 제곱 하니까 4x제곱 옳거니 얘랑 없어지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주어진 주인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더하기 2x분의 x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제 뭐가 되는 걸까요? 분모도 무한대예요. 분자도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아이고, 첫 번째 예를 했더니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얘도 역시 부정형입니다. 그러면 또 유리화해요? 그럼 결국 이 식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여기에서요, 분모 분자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자꾸 경험을 쌓는다. 자, 그러면 얘는요, 근호 안에서는 x제곱. 왜냐면 근호 안에서 2차는 근호 밖에서 1차랑 똑같은 것이니까 분자 분모를 1차식, 즉 x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모도 x로 나누고 분자도 x로 나눠라. 그럼 근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얘는 x분의 1이 될 것이다. x로 나누니까 2가 될 것이다. 분자에 있는 x를 x로 나누니까 1이 되겠군요. 이제 얘가 바로 뭐냐면 확정형이 돼버린 것입니다. 왜요? 무한대로 가요? 그럼 이 자식은 0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루트 4가 되는 것이니까 루트 4는 2가 될 거란 말이죠. 2 더하기 2니까 4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로 향하는 거다. 누가? 얘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식변형을 두 번을 하는 겁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성질에 나와 있는 개념서에 나와 있는 이럴 땐 유리화하는 거야 라는 걸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 식을 좀 변형시켜주고 싶어요. 그럼 루트가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유리화 시켜줬더니 이런 꼴이 나오는 거구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그럴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구나. 무한히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반복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답이 4분의 1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3번인데 x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로 향하고 있을 때 이 값을 구하여라. x가 마이너스 1로 향해요? 그럼 이 녀석은 0으로 향해요. 벌써부터 기분 안 좋아요. 0,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0분의 1, 이건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얘도 분모가 0이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형은요,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할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값이 뭔지 정확히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부정형이에요. 그럼 부정형일 때는 식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앵무새처럼 이거요? 유리화요? 이러면 안 되죠. 방금 유리화했다 이것도 유리화야? 아니거든요. 인수분해요. 이거 인수분해할 거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분수꼴로 돼 있을 때 어떻게 식을 변형시켜주고 싶을까요? 딱 보니까 통분하고 싶은 생각이 일단 들어야 돼요. 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끔 계속 반복 연습하시는 거예요. 수학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통분해보세요. 2에 x 빼기 1. 여기는 2 곱해주니까 2x제곱 플러스 x 빼기 1. 이런 식으로 통분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자, 이 녀석 색깔을 좀 살짝 바꿔서 이 녀석을 가만히 째려봤더니 뭔가 얘도 또 식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2x, x 곱하니까 2x제곱. 1 하니까 곱해서 1.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군요. 그리고 눈에 쏙 들어온 식이 하나 있어요. 이 x 플러스 1과 이 x 플러스 1이 같은 식이에요. 분자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분모가 0이 되게끔 해주는 이 0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0이 되게끔 하는 이 인수가 결국 식변형을 통해서 없어지더라. 그러면 주어진 준식을 다시 한번 써보니까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이 녀석 없어졌어. 막 속이 후련해요. 0 되게끔 하는 녀석이 없어져서 분자는 뭐만 남아요? 2x 빼기 1만 남는다. 그러면 이것도 약분하면 안 돼. 이거 약분하는 거 아니야. x에다 마이너스를 이제 대입하시면 이 녀석은 바로 무슨 형이 된다? 확정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형이다라는 걸 알아냈으면 식변형을 통해서 무슨 형으로 바꿔준다? 확정형으로 바꿔주는 이 작업이 기계적인 어떤 매뉴얼대로 쫙 나가는 게 아니고 느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군요. 맞아요? 근데 왜 답이 없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죠? 하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4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자, 우리 아빠가 운전하시는 거 보시면 막 통화도 하고 옆에 있는 엄마랑 막 얘기도 하시고 하면서 운전 잘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럼 아빠가 생각을 하십니까? 빨간불일 때는 차가 서야 되는 거야. 차가 서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브레이크는 악셀 바로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그시 누르면 차가 서.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사람 치고 지나갑니다. 사고 납니다. 그러면. 근데 막 전화 통화도 하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옆에 계신 분이랑 얘기도 하고 운전할 때 운전에 집중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시면서 빨간 불 딱 보면은 알게 모르게 차가 씁니다. 몸에 배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런 부정형이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몸에 배도록 식변형하는 것을 다양한 어떤 형태들을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빠도 운전면허증 처음 따실 때는 되게 긴장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운전을 잘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